잘 들립니다. 네. 자,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수업을 진행을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줌으로 다시 진행을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일단 과제 수행평가 과제 1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일요일날 저녁에 저희가 마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출석을 먼저 부르고 수행평가 관련돼서 제가 이제 지금 제출이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그분들한테 공지 드리고 그러고 이제 수업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을 좀 먼저 부를게요, 여러분. 출석을 부르면 우리가 지난번과 동일하게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이 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벌써 이제 여러분들 뭐 입장에서 답변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네. 자, 일단 구미정 소경아 아까 답변했고요. 네. 그다음에 변채린 네. 그다음에 김서연 자, 그다음에 강병준 병준이 안 썼네. 네, 병준이 유지수 지수 네. 임재환 박지윤, 네, 재환이 확인했습니다. 박지윤, 네. 그다음에 배진이, 네. 백종원, 네, 심주연, 네. 찬호 없나요? 네. 자, 그다음에 우찬영, 찬영이, 예. 양혜진, 네. 이규리, 네. 이나영, 나영이 없나요? 자, 그 다음에 이민영, 네. 이수아, 수아, 네. 그 다음에 임소희, 네. 이주원, 주원이, 네. 전수영, 전수영 안 들어왔나요? 자, 그 다음에 이지선, 네. 수영이 들어왔네요. 네. 지선이, 네. 조가연, 가연이, 네. 차수빈, 수빈이, 네. 황효진, 효진이, 네. 최진우, 최정기, 최정기 안 들어왔나요? 네, 나영이, 네, 확인했습니다. 네. 네, 진웅이 들어왔고요. 네, 진웅이 확인했고, 최정기. 그 다음에 심유성, 네. 심유성 확인했고, 이재현, 재영이,
이재현이 없나요? 네, 재현이 확인했습니다. 김도현, 도현이, 네, 박성민, 네, 도현이 확인했고, 박성민, 네, 조영민, 네, 확인했습니다. 소정수, 네, 정수, 네, 김기동, 네, 윤도영, 네, 자, 네. 그리고 이기범, 네, 정지훈, 지훈이 안 들어왔나요? 네, 지훈이 확인했고, 최정기, 정기 안 들어왔나요? 일단 정기는 아직까지 안 들어온 걸로. 자, 이게 아이폰 2가 정기구나. 맞나요? 이름으로 안 뜨네. 네. 자, 확인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과제 지금 일단 수행과제 확인이 지금 이메일에서 안 되는 사람이 일단 네, 정기 확인했어요. 네. 찬호 들어왔나요? 박찬호? 네, 찬호 들어왔네. 찬호 지금 수행평가 메일에서 확인이 안 되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은 다 정상적으로 제출이 잘 됐습니다. 네, 제가 확인했고, 네, 찬호는 한번 저기 과제 제출한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반드시 꼭 제출해야 되고요. 네. 이제 제출 기일이 지났어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수업을 이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사실은 대면 강의가 진행이 되면 오늘 여러분들 디스크 진단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를 못하게 돼서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뭐 할 수 없이 다음 주에 이제 디스크 진단을 저희가 이제 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수업을 못 하게 되면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 실습 수업을 나와서 하는 대면 수업이 있나요? 제가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일단은 지금 오늘 제가 알기로는 뭐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방침이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결정이 나면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자, 일단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못한 수업 내용들 준비를 좀 했고요. 그래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녹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록이 되고 있네요. 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으니까. 자, 수업을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얼굴은 뭐 꺼도 되겠죠? 네. 얼굴 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10주차 수업 잠깐 복습을 하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원래 수업 저희가 1주차에 했던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중요하게 다시 이제 수업 내용 중에서 그때 하지 못했던 부분들 진행을 위해서 공유하는 시간들을 좀 잠깐 가졌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수업 시작할 때 강조하는 대인관계의 시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네, 이 얘기를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 첫 시간에 강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좀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대인관계에 대한 얘기들 중에서 특히 팀워크, 이제 고객 서비스, 잠깐만요. 팀워크나 이제 고객 서비스, 이제 갈등 관리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렸습니다. 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서비스 조직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팀장, 뭐 매니저, 점장 빨리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롯데리아 같은데 사실 점장들이 다 30대 초반이죠. 이런 것처럼 이런 외식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찍 리더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리더십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꼭 리더가 돼서 리더십이 중요한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여러분들 조직들 같은 경우는요, 후배들이 빨리 들어오죠. 이런 조직들은 후배들이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후배들을 이제 가르치고 돌보는 것들도 하나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 되고요. 여러분 동료들하고도 뭔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안에서도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특히 이런 팀워크, 고객 서비스, 갈등 관리,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대인관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 중간에 저희가 그 작은 과제를 하나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이따 수업 끝날 때쯤에 제가 말씀을 자세히 좀 드릴게요. 그건 제가 생각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지난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뭘 했었죠?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나의 인간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이해,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가족, 형제, 친구, 학교, 뭐 이런 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인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진단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같이 했었죠. 진단지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한번 서로 이제 평가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진지하게 이런 고민을 해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사실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수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와 대인관계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서 내가 사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하면서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수업을 하는 목적이 그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했었습니다. 뭐 점수도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봤죠. 점수는 의미가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들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이런 관계들이 당연히 미숙한 게 여러분들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내가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지금 시점에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대인관계 안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뭔지, 내가 갖고 있는 혹시라도 약점이나 단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잘 인식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학생들한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가장 성공한 인생이란 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삶에서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삶이다. 행복이라는 거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은 뭐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것도 다 이런 행복을 위해서 다 움직이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부 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행복한 삶을 가장 성공한 삶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행복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이 상호관계 안에서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상호작용 안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회화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사회화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건강한 관계들, 긍정적인 상호작용들을 해 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은 이게 이제 행복한 어떤 인간관계들을 만드는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성숙한 대인관계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성숙한 대인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 서로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가족에 대한 이해, 친구에 대한 이해,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내 성향, 성격,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또 타인에 대한 그런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제 뭔가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내가 찾아서 개선시키는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은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태도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올바른 대인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들이 잘 되면 성숙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교통신호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규칙과 규정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미지, 태도, 행동,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해져 있는 어떤 사회 안의 약속, 규정, 규범, 예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지켜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나의 어떤 모습들을 다른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결정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들을 잘 해야지만 내가 내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결국 이게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는 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힘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대인관계의 중요성이 뭐냐? 현대사회에 이제 들어서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가치관의 변화, 이런 다양한 변화들, 너무나 빠른 변화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혼돈 속에 살고 있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가족의 해체도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사회와 가족 안에서 또 내가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인간은 이제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그런 노력들, 이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게 대인관계의 중요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 성격 연결 압력화의 이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특징들을 다시 한번 이제 좀 공부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D형하고 I형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좀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D형하고 I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리뷰를 해보고 이제 S형하고 C형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한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형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적인 그런 성향의 D형들은 압력하에서 어떤 행동별 제한점을 보이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지나치게 자신이 갖고 있는 힘들을 행사하려고 든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한다거나 독재자의 형태를 보이는 거죠. 이런 형태를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I형 같은 경우는 압력하에서 어떤 행동별을 제한점을 보이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압력하에 놓이거나 이럴 때 되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사람들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압력화의 상황에 놓일 때는 사람들한테 더 뭔가 쏠려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 때 특히 토론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하거나 뭔가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사실 본인이 이제 뭔가 이제 몰리게 되면 일관성 없는 그런 행동들, 말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약간 변명하거나 아니면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가 어떤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된다. 특히 충동적 행동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많이 했었죠.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이 바로 이제 이런 압력하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교형의 대표적인 행동이다. 특히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뭐 충동적으로 이제 쇼핑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성격 유형별로도 보면 쇼핑하는 어떤 형태들이 다 틀리거든요. 뭐 그 얘기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거 끝나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쇼핑과 관련돼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I형에 대한 쇼핑 형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했었죠. I형. 자, 사람들을 이제 잘 믿는 경향이 있죠. 특히 이제 뭐 압력하에서 뭔가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의사결정을 하게끔 강요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잘해주는 사람들 있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믿는 경향이 있고 압력하에서 의사결정이 이제 강요를 당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I형만 딱 놓고 보면 뭐 이런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냐에 따라서 행동이 좀 틀린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은 보통 내가 I형이면서 뭐 S형의 성향을 갖고 있거나 뭐 또 I형이면서 D형의 성향을 갖고 있거나에 따라서도 행동들이 사실 많이 틀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특히 가리지 않고 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I형이면서 이제 S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뭐 시간 활용 계획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뭐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I형이면서 D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자기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 활용, 뭐 시간 계획, 약속 뭐 이런 것들을 잘 좀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0주차 복습을 좀 마치고요. 11주차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S형이 갖고 있는 압력하에서의 행동병 제한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니면 이럴 때 어떤 행동의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형은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변화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롭게 변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도 그냥 안정된 상태를 지속시키고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뭔가 이제 어떤 상황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굳이 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냥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하지.
이게 이제 S형들이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지속시키기를 주장한다.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 S형이면서 C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변화도 싫어하는데 변화하는 것들을 내가 변화하지 않도록 뭔가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S형이면서 C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뭐 뭔가 그런 것들을 바꾸는데 시간들이 사실 오래 걸리는 사람들이죠. S형들. 네, 그런 것들을 막 고민하고 심사숙고하고 또 뭔가 바꾸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되게 오랜 고민들 끝에 어렵게 행동해가지고 바꾸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것들을 그냥 방치시키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방치시켜버리는 경우들도 흔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S형이 아주 높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겠죠. 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 두 가지의 결과가 비슷한 시기에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히 S형이면서 C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면 C형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죠?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뭔가를 결과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이제 C형이 높은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제 이 S형이 있으면서 C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잘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결과가 좋아야 되니까 또 과정도 중요하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자, 새로운 것들, 뭔가 이런 것들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느끼겠죠. 내가 기존에 뭔가 하던 것들에 탈피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갔을 때 뭔가 액티비티를 하는데 다이나믹하고 막 뭔가 좀 새로운 뭔가를 시도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안 할래 그러면서 이제 빠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안정형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뭔가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D형이 강한 사람들이겠죠. 자, 비구조화된 가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잘 이제 내가 뭔가 그 안에서 변화를 통해서 움직이려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 도와줄 필요가 있죠. 근데 또 비구조화된 과업 같은 거 뭐야? 이런 것들은 뭐죠? 뭔가 이제 상황들이 정확히 예측이 되고 또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내가 예측 가능한 환경이면 이런 사람들이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제 그 예측까지 가능하지 않은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들을 뭔가 시작해야 되는 거는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런 친구들을 도와줘야지만 이 친구들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고 비구조화된 과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혁신을 추진하는데 당연히 새로운 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혁신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에 당연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아이디어도 많아야 되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내가 그런 생각한 것들을 이렇게 빨리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한데 안정형의 사람들은 그런 에너지들이 다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것들을 뭔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당연히 느끼게 됩니다. 변화가 싫어하니까 압력하에서도 뭔가 이런 스트레스가 오는 상황들이 오거나 뭔가 나한테 이제 뭔가 변화를 강요하는 그런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그냥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했죠. 이제 이 직업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라 그랬죠? 공무원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은 이런 성향들이 거의 70~80% 이상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직업적으로 이런 스테이블 안정적인 상황들이 유지가 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일이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아니까 이런 S형의 사람들은 더 많이 그런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이제 아직은 노출되지는 잘 않지만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상황이나 모습들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이런 경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S형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면 직장을 사실 이제 빨리 관두죠. 관두고 나서 본인이 안정적이고 뭔가 그런 경쟁이 덜하고 스트레스가 덜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해서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과거에 직장 생활할 때 보면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회사 관두고 뭐 공무원이 됐어요. 선생님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 되게 이제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 데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거의 경험, 감정 집착하죠.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 본인이 상처를 받았어.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을 잠을 못 자고 그거에 이제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안정형들 중에서 안정형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안정형들 중에서 이런 성향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과거에 어떤 그런 경험들이나 감정에 집착해서 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안정형이면서 특히 그 C형이 강한 이제 사람들이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죠. 행동하기 전에 지시를 기다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행동하는데 굉장히 주저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누가 독려를 하거나 같이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윗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뭔가 업무적인 지시를 명확히 내릴 때만 움직이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많은 거죠. 이제 그런 새로운 것들, 뭔가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두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뭔가 가이드라인을 줘야지만 제대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안정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신중형. 신중형들은 압력화에서 어떤 행동병을 제한점을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사로부터 지시와 피드백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C형이면서 S형의 뭔가 그 행동 유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뭔가 꼭 일을 좀 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게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꼭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피드백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C형이면서 S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반대로 C형이면서 D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C형이면서 D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시나 피드백을 듣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많이들 하죠. 그게 이제 C형이면서 D형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레 없이 행동하기를 주저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제 뭔가 내가 이런 결과들을 내기 위해서 과거에 했었던 사례, 그 다음에 뭐 규정들, 뭔가 이런 걸 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은 완벽하게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C형이 강한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선뜻 뭔가 내가 확실한 게 보이지 않으면 그 행동들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 규정, 절차, 뭐 규정, 뭐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되면 잘 움직입니다. 근데 이런 게 없으면 굉장히 이제 뭔가 앞으로 나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도 잘 못하게 되고 이제 본인이 계속 고민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측 가능한 환경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저도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약간 C형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행동하는데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사실 오래 걸리는 편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좋은데 어떨 때는 굉장히 사실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밸런스를 찾기 위해서 사실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의사결정을 못하고 맴돈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런 이제 항상 먹는 거 앞에서 어떤 결정을 못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C형의 유형들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업을 위임받는 것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책임의 문제가 되게 걸려 있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뭔가 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위에 상사가 야 네가 이거 좀 해봐 이러면서 뭔가 던져줘.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넘어오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잘 해야 된다라는 뭔가 스트레스에 놓이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제 C형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원한다. 아까 뭐 선례 없이 행동하기를 주저한다라고 비슷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돼. 이런 설명들이 이 친구들한테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게 없으면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거 설명 안 해주고 뭔가 이렇게 하라고 막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면서 불만이 막 엄청난 거죠. 이거 왜 해야 되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안 시켜주면 이제 뭔가 그 일에 대한 성과들도 더뎌지게 됩니다. 불만도 많아지고. 그래서 항상 C형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뭔가 이런 새로운 것들을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변화를 유도를 해야 될 때는 충분한 설명들이 필요한 겁니다. 자,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꾼다. 자, C형이 높은 사람들, 뭔가 자,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이 막 주장을 했는데 다수가 입장이 달라, 자기랑.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본인이 그럼 입장을 바꾸게 되는 이제 상황들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C형이면서 S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뭔가 불리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 수세에 몰리거나 그러면 이제 입장을 바꿔서 뭐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들한테 맞춰준다든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자, 위협이 가해지면 참여하지 않는다. 자, 이건 뭘까요? 자, C형이면서 D형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뭔가 내가 저걸 했을 때 나한테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불리할 것 같아. 뭔가 저걸 하면 나한테 위험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뭐 I형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별로 상관 안 합니다. 이게 위협인지도 잘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렇지만 C형들은 이런 게 느껴지면 본인들이 이제 피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한 거죠. 자, 오로지 자신의 과업 성취에 초점을 맞춘다. C형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C형이면서 특히 D형인 사람들이 이제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의 성과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고 그 일이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만 하면 되는데 뭐 저걸 더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그런 걸 느껴본 일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정도면 됐는데 왜 뭘 더 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다고 막 그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제 이 과업성취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은 사실은 경직된 사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연한 사고를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뭔가 내가 해야 되는 입장을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 행동 절차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짝 좀 바꿔서 뭔가 하면 이제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이런 C형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력화해서 이런 사람들은
자, 이런 행동의 제한점을 보인다. 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봤습니다. DISC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죠. 자, 우리가 뭐 쇼핑 아까 얘기 잠깐 했었는데 충동적으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I형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했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뭘 하나 내가 이제 뭘 사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본인이 뭔가 딱 꼽히면 바로 그냥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I형인데 I형이면서 D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C형이 높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C형이 높은 사람들 특징. 자, C형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뭔가 저 친구가 산 게 마음에 들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야 그거 어디서 샀어? 뭔가 이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정보를 먼저 일단 묻습니다. 친구로부터 그런 괜찮냐, 뭐 어떻냐 이런 피드백도 쫙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 검색에 들어갑니다. 검색. 자, 특징들도 다 살피고요. 비슷한 제품들도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그 후기들도 다 보죠. 후기들도 다 읽어보고 후기도 다 따져. 그러고 나서도 결정을 못해요. 더 이제 확인하는 거죠. 심지어는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을 전시해 놓은 곳까지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또 상황도 잘 봐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디자인은 어떤지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도 안 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와서 뭐 할까요? 가격을 또 다 뒤져보죠. 네, 어디서 사는 게 더 내가 좀 더 이거를 싸게 잘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그게 이제 C형이 높은 사람들의 쇼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사실은 설득하기 되게 쉽지 않죠. 특히 뭐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물건 파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에 이제 D형이면서 I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그 상황이 자기한테 잘 맞아 떨어지면 이 사람들은 그냥 바로 계약서에 사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쇼핑하는 형태에 따라서도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특히 이제 S형이 이제 높은 사람들이면서 I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약간 주저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괜찮다니까 빨리 사 막 이렇게 하면 바로 사버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C형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항상 뭔가 입장들을 보류합니다. 보류하고 내가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뭘 하나 사더라도. 그게 이제 C형들의 쇼핑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D가 붙느냐 아니면 S가 붙느냐에 따라서 행동 차이가 조금 있겠죠. C형이면서 S형이 붙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들도 많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지만 C형이면서 D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혼자의 정보, 혼자 의사결정하고 혼자 생각한 다음에 혼자 결정해버리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DISC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DISC형들을 우리가 행동 유형을 이제 판단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게임으로 한번 해봤었죠. 응답하라 1988.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성격용을 행동 판단하는 걸 좀 더 쉽게 판단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법을 제가 좀 여러분한테 이제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예, 잘 들으시고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게임을 하나 할 겁니다. 무슨 게임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너무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어릴 때 했던 드라마에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아주 재밌게 봤던 이제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짤막 영상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이제 알아맞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응답하라 1988은 이제 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아무래도 그 등장인물들을 굉장히 친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재미나게 할 수 있었다면요. 이번 게임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혀 이제 그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몇 가지 행동 특징들만 보고
디스크의 성격 유형을 맞추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성향을 좀 이제 잘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을 좀 더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의 짤막 영상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맞추는 건데, 원래는 저희가 학교에서 만나면 조별로 할 겁니다. 조별로 할 건데,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막 이런 특징들이 뭔지를 한번 의견 교환을 한 다음에 같이 해보면 참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같이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현재 있긴 하지만 다음 주에 상황들을 좀 보고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의 성격 유형별 행동 판단하기.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우스가 잠깐만요. 마우스가 왜 안 움직일까요? 마우스가 좀 움직여서 요거를 저희가 해야 될 텐데. 마우스가 갑자기 작동을 안 하네요. 얘가 왜 손톱질일까? 아,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두 가지, 여러분들이 볼 때 화면에서 보는 왼쪽, 그다음 화면에서 보는 오른쪽이 있죠. 왼쪽과 오른쪽을 보고 여러분들하고 좀 두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일단 첫 번째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왼쪽에 보면, 자, 말을 직설적인 화법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단도직입적으로 뭔가 표현을 그냥 촥 해버리는 사람들, 자기의 감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사교적으로 잘 지내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말도 잘하고 말의 속도가 빨라. 그리고 말이 많습니다. 자,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억양도 다양합니다. 인토네이션이죠. 말의 높낮이가 다양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죠.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내성적이야. 자, 말이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돌려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해요. 돌려서 얘기하거나 얘기 아예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의 속도가 느려요. 그 다음에 말수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별로 말이 없는 사람들이 해당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만 비교해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딱 구분이 되죠, 벌써. 자, 부드럽게 말해요. 그 다음에 단조롭게 말합니다. 단조롭게 말한다는 건 뭐죠? 질문을 해도 어때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질문에 대해서 답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근데 단조롭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죠? 주로 네요나 아니요. 말이 아주 짧습니다. 그게 단조로운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일단 사람을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다른 여기 있는 특징들이 나오는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가 D형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 또 I형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런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을 S형,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C형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외향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다 보면 이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면서 자, 되게 경쟁적인 사람들이 있어. 경쟁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승부가 걸리는 사람들에서는 꼭 이기려고 그래. 자,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직설적으로 얘기도 하지만 지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D형이 갖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 다음에 자, 폐쇄적이죠.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위주로 움직입니다. 그게 D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죠. 표정도 차갑습니다. 무표정은. 자, 감정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감정 표현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항상 공식적으로 딱딱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목적하고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결과를 뭔가 내가 잘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는 거에 항상 초점을 둡니다.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D형인 거죠. D형. 자, 그러면 자, I형은 어떨까요? I형들은? 자, I형들은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면서 사교적인 사람들,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 말이 많고 그 다음에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누구나 편안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이죠. 생동감 있고 따뜻한 표정을 짓고 항상 밝고 자기 감정도 표현 잘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편하게 누군가와 대부분 관계를 잘 갖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보이는 친구들, 이게 바로 I형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친구들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은 누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가. 자, 그게 이제 바로 이 I형들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요게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특징들을 보이면 I형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C형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런 특징을 가지면서 굉장히 뭔가 사람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막 이런 행동을 해요. 자, 그런 행동을 하고 특히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이제 굉장히 어떤 다른 사람들의 특징들을 잘 캐치해내는 사람들 있죠. 행동의 특징들, 말의 특징들,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을 잘 분석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 쟤는 이래서 저렇고 쟤는 이래서 저렇고 특히 이제 뭐 여자친구들끼리 친구의 다른 남자들을 잘 분석해주는 친구들 있죠. 내가 이제 연애 상담을 막 해. 근데 연애 상담을 딱 듣고 막 뭔가 이렇게 쫙 얘기를 잘해주는 친구들. 예, 그런 상황들을 막 분석을 잘해주는 친구들. 이게 바로 이제 C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C형. 자, 근데 이 친구들도 자기 마음을 잘 보여주진 않죠. 폐쇄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정이 무표정하거나 차가운 얼굴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 잘 안 하죠.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항상 왜라는 거에 되게 초점을 둡니다. 왜라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두게 되죠. 자, 이러면 이게 이제 C형이 자,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친구들은 바로 C형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입니다. 자, 다음은 자, 수용적.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 내가 잘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적 태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 개방적인 태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들어줘. 그 다음에 얼굴도 편안하고 따뜻한 얼굴을 갖고 있어. 자, 감정을 이 얼굴에 잘 드러나죠. 감정 표현. 얼굴에 드러납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 다음에 뭔가 편안함, 다른 사람들한테 편안한 그런 것들을 제공을 많이 하죠. 뭔가 안정된 것들,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한테 와서 뭔가 내가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 편안함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런 친구들은 협력, 안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뭐 이런 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how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러면서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 게 바로 X형의 특징이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얘도 연결되고 얘도 연결이 돼요. 이런 성격이면서 이런 성격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성격이면서 이런 성격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뭐죠? 항상 두 가지 성격령이 같이 붙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이런 특징들을 보이면서 요 특징이 우선하는 겁니다. 요 특징이 우선하면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분석적이고 평가도 잘하고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D형이면서 C형인 겁니다. 반면에 말수도 적고 뭔가 조금 이런 특징들을 보이는데 자, 이 사람은 굉장히 경쟁심이 강하고 좀 폐쇄적이고
결과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목적이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감정 표현도 없고 차갑고 그다음에 성격이 뭔가 좀 이런 것 같으면서도 이런 특징들을 보이면 C형이면서 D형인 겁니다. 반면에 자, 이런 성격의 특징들과 이런 성격의 특징들을 보이는데 사람들하고 그래도 말도 좀 잘해.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 자기 감정도 잘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은 생동감도 있고 또 뭔가 행동적이기도 해. 그러면 이제 S형이면서 I형을 갖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수용적이고 개방적이고 뭔가 사람들한테 협력하고 또 뭔가 안정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바로 I형이면서 S형인 사람들입니다. S형.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행동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성격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제가 설명을 쫙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DISC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특징들을 좀 더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만 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들로 행동력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사람들의 특징들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대인관계 능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조금 과제를 조금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인관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뭐 공부를 좀 잘하고 뭐 학교 성적 뭐 이런 것들은 우리의 지능 중에서 이제 IQ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EQ라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EQ. 근데 감성지능입니다. 이건 감성지능. 자, 감성지능은 뭘까요? 감성지능은 우리가 이제 내 감정들을 들여다볼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줄 알고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을 감성 지수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이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요, 타인과 잘 어울리고 또 스스로의 감정도 잘 통제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뭔가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좌절이 있어도 잘 극복하는 태도들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통계를 보니까 행복하게 살더라. 행복한 삶. 성공 조건은 바로 이 EQ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사람들을 놓고 분석을 해보면 대인관계가 그만큼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지적 능력보다는 대인관계 능력이 중요하고 이게 바로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한테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대인관계다라는 겁니다. 동아일보라는 데서 되게 오래전이죠. 이때 이제 그런 조사를 했답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자, 뭐가 중요하냐, 직장 생활에서 그랬더니, 자, 대인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성실성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세 번째로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실성하고 연결되는 지표들은 대인관계 능력 안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도 성실감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건 다 대인관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떤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뭘 했었죠? 나를 한번 내가 대인관계들을 평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었죠.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나,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또 내가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인관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니면 친구관계, 인간관계 여러 면에서 그냥 보는 겁니다. 대인관계만 딱 국한지어서 보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나는 본인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난 장점이라고 생각해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쫙 써보는 거예요. 쫙 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단점, 약점, 좀 나는 이런 것들을 고쳤으면 좋겠어. 난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장점,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쫙 나열해서 적어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내가 가진 단점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쫙 적어보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예. 자, 요것들을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시간을 10분 정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2시 2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시 12분까지 요걸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그럼 지금 시작해 주세요.
자, 한번 잘 작성해 보셨어요? 네. 내가 가진 장점들 뭐가 있는지, 내가 가진 단점이나 약점, 개선할 점,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여러분들 적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본 기회가 있으신가요? 사실 별로 흔한 기회는 아니죠, 사실.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언제였던 간에 한번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돌아다보고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이 나한테 좀 잘하고 있구나. 또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스스로가 느끼는 단점이고 제한점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내가 좀 성장하고 이제 발전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강점, 장점들, 이런 것들은 내가 더 개발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 안에서 이제 직업적인 역량 안에서 이게 더 발휘가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계속 개발하고 더 갈고 닦아서 더 긍정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내가 갖고 있는 단점, 약점, 개선점,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치를 해도 그냥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단점들이 내 장점에 굉장히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면 아니면 내 약점이나 단점이 내 삶 안에서 내가 가진 장점보다 더 크게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점이나 약점들을 스스로 인지한다면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바꾸려는 노력과 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행복한 긍정적인 삶, 또 내가 성공한 삶, 뭐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너무나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내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딱 적어봤는데 자, 이 장점을 더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좀 더 하면 좋을까?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가 개발 계획이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장점을 좀 더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단점이나 약점, 개선할 점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볼 것인가. 그 노력을 한번, 단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노력은 뭐가 있는가.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다시 한번 지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을 여러분들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지금 16분인데, 한 25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분까지 여러분들이 내가 장점을 좀 더 개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떤 노력들을 더 하면 이 장점이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지, 그래서 장점을 더 개발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 뭐가 필요한지 적어보고, 또 하나는 내가 단점, 약점, 스스로 부족한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노력들, 행동, 뭐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작성해 보셨나요? 네, 뭐 이제 열심히 작성 중인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분 동안 뭐 이 내용을 작성하는 게 쉽진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과제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신 내가 장점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 뭐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단점이나 약점이나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은 뭐가 있을까? 자, 이런 지금 적어 보셨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시고 좀 적어 보신 다음에 자, 이거를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밤 8시까지 8시까지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제출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로 제출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 밤 12시까지 보내실 때는 이름 반 학번 뭐 이제 제목을 달아서 여러분들이 회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일단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한번 더 내가 좀 진지하게 이 수업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요걸 이제 과제, 소과제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요번 주 금요일 날 밤 12시까지예요. 잊지 마세요. 네, 제출을 안 하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현장에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뭔가 얘기해보고 이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긍정적인 영향들을 서로 좀 받을 수 있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본 것만으로도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 장단점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장단점은 안 하고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화면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메일에다 그냥 바로 작성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줄씩 뭐 하나씩만 작성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려고 드리는 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점, 단점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다음 주에 수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 수업이 아마 요번 주 오늘 내일 중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결정이 나면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카톡으로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이제 만나야지만 저희가 진단도 하고 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이제 방향이 잘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